작년 11월에 토트넘에 부임한 콘테 감독의 선택은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중도 부임은 자신의 축구 철학을 실현시키기 힘들기 때문이죠. 다른 감독에 의해 구성된 선수단과 훈련된 전술로 본인의 축구를 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감독도 시즌 중간에 부임하기를 꺼립니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콘테가 그런 결정을 한 것이 더 놀라웠던 거죠. 당시 믿을만한 선수라고는 손흥민과 케인이라는 두 명의 월드클래스 공격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세계적인 명장 콘테는 이름값을 보여줬습니다. 수렁에 빠진 토트넘을 끝내 리그 4위에 올려놓으며 3년 만에 챔피언스 리그에 복귀시킨 것입니다. 콘테가 요구하는 것들만 구단에서 제공해 준다면 얼마든지 우승까지도 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결과에 토트넘 수뇌부는 다음 시즌에 화끈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토트넘의 최대 주주인 엔릭그룹에서 2,400억을 과감하게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원래 쓸 수 있었던 자금과 선수 매각 대금 등을 더해서 무려 4,900억 원에 달하는 돈이 모이게 되면서 콘테가 구상하는 선수단을 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안티팬들은 이 정도로도 토트넘이 우승권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하고 있는데, 토트넘이 우승을 목표하지 않고 이런 대대적인 투자를 할 리가 없죠. 토트넘의 최초의 상황입니다. 시즌 종료 일주일 만에 실제로 토트넘이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벌써 2명의 영입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콘테 감독의 전술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윙백인데, 이미 수비에서도 무실점 경기도 많은 만큼 결과적으로는 B클럽의 수비력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윙백은 B클럽과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레길로는 이번 시즌 다소 주춤한 활약을 보인 데다가 언제 레알로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에 있고, 세세뇽은 분명 가능성을 보여준 유망주이긴 해도 한 시즌을 통으로 맡기기엔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가장 먼저 이반 페리시치를 영입해 시급한 왼쪽 풀백 포지션을 채웠습니다. 이적 관련으로는 가장 높은 신뢰도를 자랑하는 로마노 기자가 2년 계약을 확신했습니다. 원래 윙어 포지션이었던 페리시치는 포지션을 바꿔서 콘테 감독이 인터 밀란 우승시켰을 때도 윙백 자리에서 경기를 소화했는데, 그만큼 콘테 감독과 신뢰가 두터웠기 때문에 포지션 이동도 수락했던 거겠죠. 올 시즌에 완벽 적응까지 하면서 세리에에서 손꼽는 윙백이 되었습니다. 리그 우승을 했던 경험도 토트넘 적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콘테 감독을 따라 이제 토트넘으로 오게 됩니다.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는 페리시치가 주급 18만 파운드를 받게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33세 고령자임에도 이 정도 주급을 준다는 건 월클 윙백으로 인정한다고 봐도 됩니다. 페리시치가 가세한 것만으로도 토트넘 무게감이 확실히 달라지죠. 겨울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이 노렸던 선수인 아다마 트라우레도 영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트넘의 제안을 거절하고 바르셀로나로 갔다가 거의 퇴출되기 직전인데, 이제 와서 토트넘에게 다시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인데, 토트넘 팬으로서도 탐탁치 않긴 합니다. 그런데 트라우레가 오른쪽 윙백을 맡게 된다면 솔직히 에메르송, 도어티보다는 좀 더 위력이 더해질 듯한데, 트라우레가 윙백을 잘 소화할지도 알 수 없고 훈련에 지각도 많이 하고 팀워크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선수로 알려져 있어서 그냥 무산되는 게 나을 듯합니다. 토트넘이 영입한 또 한 명의 선수는 골키퍼입니다. 사우스햄튼의 프레이저 포스터가 백업 골키퍼로 토트넘에 영입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골키퍼로서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을 받았던 발군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페리시치와 포스터 모두 FA 영입이었기 때문에 토트넘은 이종류 없이 2명을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즌 모든 경기가 중요한 데다 높은 곳에 오르를 할수록 많은 경기를 소화하기 때문에 요리스가 쉬더라도 큰 공백이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미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된 선수를 데려왔기 때문에 특히 이번 챔스 결승전만 봐도 골키퍼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리스가 보이지 않게 4위에 얼마나 크게 공헌했는지 안다면 프레이저 포스터는 매우 좋은 영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흥민과 친해 보였던 골리니 안녕. 중요한 건 이 두 선수 이적료 발생이 없어서 토트넘은 이적 자금을 아직 쓰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스케일이 좀 큰데 콘테 감독은 센터백 보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들도 잘해주었지만 이들이 백업이 되고 더 높은 수준의 선수를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인터밀란 소속의 바스토니와 슈크리니아르, 근데 인터밀란이 무슨 봉도 아니고
두 선수 모두 콘테의 지휘 아래 리그 우승을 했고 이탈리아 리그에서 최고의 센터백이라고 할 만한 더할 나위가 없는 센터백 자원입니다. 각 선수가 800억 정도의 몸값으로 책정돼 있어서 토트넘의 예산에 알맞는 영입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수닝그룹이 소유한 인테르는 아직까지도 심각한 자금난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수비수인 바스토니와 슈크리니아르를 토트넘에 판매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수비가 강하다고 알려진 이탈리아의 세리에에서도 최고 수준의 수비수 2명을 영입할 수만 있다면 토트넘의 수비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인텔의 자금난과 토트넘의 투자 시점이 맞물려서 토트넘에게는 완벽한 영입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우선 영입이 된다면 센터백 평균 신장이 쑥 올라가게 돼서 제공권에서도 더 유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돈만 많이 쓴다고 능사는 아니죠. 레비 회장 같으면 김민재도 영입 리스트일 텐데 검증이 안 됐다는 이유로 토트넘이 B클럽 준비를 하면서 점점 데려와도 주전이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김민재가 토트넘에 와서 유럽 선수들을 발려준다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영입도 공을 들이고 있는데 윙크스는 계속 이적설이 돌고 있으면서 이미 보내버린 미드필더도 있기 때문에 미드필더 영입은 무조건 필수입니다. 이미 에릭센 영입 링크가 계속 뜨고 있는 중이긴 한데 본인도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토트넘 이적에 대한 관심이 없는 듯하고 혹시나 온다 하더라도 콘테 감독은 인터 밀란 시절에도 에릭센을 중용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콘테 감독의 핵심 선수는 아닐 듯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사우스햄튼의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의 이름 역시 토트넘의 영입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베컴을 잇는 프리킥 장인으로 유명하고 아주 정교한 킥 능력을 자랑하는 선수입니다. 토트넘과의 맞대결에서도 프리킥으로 득점했는데 이때 콘테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준 듯합니다. 현재 장거리 프리킥을 담당하고 있는 다이어보다는 워드 프라우스가 더 정확하게 공을 찰 수 있습니다. 스킵이나 호이베르 같은 부지런한 선수들과도 좋은 궁합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단 하나 문제는 사우스햄튼의 프랜차이즈 선수로서 토트넘을 이적시킬 확률이 매우 적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유벤투스의 맥케니도 영입 리스트에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이는 콘테 감독이 직접 요청했다는 게 후문입니다.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서도 이름이 오르긴 했는데 최종 결렬이 되었었습니다. 이탈리아 매체 투토 유베는 콘테 감독과 파라티치 단장이 맥케니를 원하고 있다. 유벤투스는 매각할 의향이 있으며 4천만 유로 가치가 있는 그를 매각하면서 이적료를 벌어들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면 스킵이 2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스킵보다 피지컬은 더 좋은 선수죠. 거기다 브라이튼의 비수마도 영입 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은 활동량도 좋으면서 패스의 질도 좋은 선수가 필요합니다. 뭔가 항상 2% 부족했던 미드필더였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꼭 그런 선수가 영입되길 바라봅니다. 아직 급할 건 없지만 그래도 아쉬운 건 손흥민과 함께 파괴력을 더할 공격수가 올 수 있을지도 매우 큰 관심거리입니다. 올 시즌 토트넘이 4위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손흥민과 케인이 큰 부상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다음 시즌에서 중요한 경기들이 더 많아지면서 지금처럼 손흥민, 케인이 뛰게 된다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선수가 매 경기를 풀타임을 뛰게 할 수 없고 쉬게 될 때도 다른 B클럽처럼 전혀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선수들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손흥민 팬들도 불만이 나올 수도 있겠죠. 우리는 매 경기 손흥민이 보고 싶은 것도 맞으니까요. 또 손흥민도 멀티골을 넣고도 교체되었을 때 불만을 가질 정도면 거의 경기장에서 쓰러지겠다는 각오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손흥민과 공존할 윙어도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스털링도 언급되기도 하고 제수스도 언급되기도 하는데 벤탄쿠르, 쿨리셉스키 영입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쥐도 새도 모르게 깜짝 놀랄만한 공격수 영입이 나올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베르바인 모우라 미안해. 여러분 토트넘 강해지는 거 느껴지시죠?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